밤마다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 약을 먹으면 괜찮다가 다시 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러기의 원인을 형사처럼 하나씩 추적하는 한의사 권혁진입니다. 두드러기 때문에 몇 달, 몇 년째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원인 불명이란 말을 들으면 참 막막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이미 6주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가 되었다면 단지 증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치료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만성 두드러기를 환자분들께 양동이에 빗대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먼저 두드러기를 극복한 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는 군대를 다녀온 뒤 두드러기가 눈에 띄게 줄었거나 사라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두드러기가 나았다니 왜 그럴까요? 군대에 가면 기름진 음식이나 군것질을 먹을 일이 좀 줄어들고 식사가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잠자는 시간도 어느 정도 규칙적이게 되고 훈련받을 때 운동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게 되죠. 이때 땀구멍이 열리면서 열 배출도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하던 인간관계 고민이나 진로 고민에서 잠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정리해서 보자면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기존 생활 습관과는 다르게 한 번에 리셋되는 환경인 거죠. 그럼 음식이 문제였던 거냐? 운동을 안 해서 그동안 두드러기가 났다는 말이냐? 스트레스 때문이란 말이냐? 대체 뭐가 문제란 건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는 두드러기를 양동이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빈 양동이가 하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장이 안 좋으면 양동이에 물이 반쯤 찹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차오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들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또 찹니다. 이렇게 물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양동이에 물이 넘쳐 흐르면 그게 피부에서 터지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장 컨디션. 장 점막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거나 평소 소화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과민성장 증후군을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먼저 양동이 바닥에 물이 찹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긴장된 상태로 지내고 예민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 참고 버티는 성격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이 예민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역시 물을 채웁니다. 또 중요한 거, 스트레스. 직장이나 육아, 학업, 취직, 가족, 친구 관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양동이에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양동이를 흔들어 버립니다.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는 분들,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 잠에서 깨면 잠이 더 안 오는 분들, 이렇게 수면이 불량하거나 부족한 분들도 물을 계속 채웁니다. 평소 열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도 물을 계속 채우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에 특히 두드러기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꽉 끼는 옷이나 계속 옷에 자극을 받는 경우에도 가득 찬 양동이에 물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두드러기가 폭발하게 만듭니다. 결국 검사에 나오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는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겹겹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넘치면 피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저 역시 15년 전 만성 두드러기 환자였는데요. 그 당시 장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두드러기가 올라왔었고 특히 치킨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두드러기가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장 기능 때문에 양동이에 물이 반쯤 차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양동이 물을 넘치게 한 거죠. 저는 두드러기가 나는데 소화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에 문제가 없어도 나머지 요인들로 양동이가 가득 찼다면 얼마든지 두드러기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드러기의 원인은 이런 것들입니다.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 호르몬 변화, 장 면역의 불균형, 자율신경의 조절 문제.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에도 문제가 있으면서 자율신경도 좋지 않다거나 열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신경도 과민하다거나 이렇게 몇 가지씩 겹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럼 두드러기의 원인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두드러기는 뭐만 하면 낫는다. 이런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동이에 물이 찬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약으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데요. 한약은 쉽게 말해서 칵테일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칵테일을 제조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제가 한약을 처방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이 환자분은 장이 안 좋고 수면 상태도 불량하고 자율신경이 불균형하구나. 그러면 백출이나 복령, 산조인 같은 약재들을 배합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께 모두 다른 처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양동이의 찬물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러기는 평균 4, 5년 정도에 자연적으로 소실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10년, 15년째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언젠가 낫겠지 보다는 내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건 뭔지, 어떻게 하면 양동이에 물을 낮출 수 있을지 이 질문부터 차분히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두드러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